자, 이제 교육청 4번을 풀어봅시다. 4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얘도 접근하는 방법을 봅시다. 이게 정석적인 접근법은 요 부피가 24.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h 플러스 마이너스 oh를 할지 oh 마이너스 h 플러스를 할지 액성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감소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NaOH에다가 HNa를 넣었을 때 감소하는 놈이 누가 있어요? Na 아니면 OH죠. 그럼 NA라면 이거 부피하고 몰롱도 곱한 값하고 요거하고 같아야 되는데 다르죠. 그래서 얘는 OH가 된다는 거. OH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몰롱도가 NaOH가 A죠. 그리고 얘는 1. 그러면 20A에서 N가니까 지금 몇 가지 몰라요. N 4mm 곱해가지고 4N. 요 값이 요게 농도가 3몰농도. 그 다음에 얘는 전체 40분에 여전히 염기성이니까 20A 마이너스 얘는 20N 요게 1. 그래서 두 개를 이제 연립해서 풀어야만 되는 거지. 그래서 A하고 N을 구해야 돼. A하고 N이 나와.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20 플러스 Y 이렇게 20A 마이너스 NY 요게 2. 그래서 A하고 N 집어넣으면 이제 Y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절대로 Y를 먼저 구할 수가 없죠. 각각의 A하고 N을 구한 다음에 구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정석인데 내분풀이법은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Y부터 구할 수도 있고 A부터 구할 수도 있고 N을 구할 수도 있고 미지수 하나를 각계 격파하는 풀이법이기 때문에 Y를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요게 3몰롱도, 2몰롱도, 1몰롱도예요. 그래서 어차피 OH니까 마이너스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차이가 1이야. 요 차이가 1이야. 이렇게. 그러면 1대1이라는 거는 이게 부피비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얘는 총 24예요. 얘는 총 40이야. 원래는 같아야 되는데 다르죠? 그러면 이건 내분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같게 만들면 돼. 그게 바로 얘가 24일 때 얘를 24로 만들면 돼요. 얘는 같은 부피로 움직여야 돼. 그래야지 몰롱도가 1몰롱도를 유지시켜주죠. 12, 12. 이렇게. 그래서 합쳐가지고 24가 되면 돼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합쳐서 이제 이 가운데 게 평균의 형태가 표현되야 되니까 32, 4하고 12하고 합쳐서 16. 그래서 얘는 이 값이 2몰 농도를 유지하려면 항상 2대1이 돼야 돼요. 그럼 얘가 20이면 얘는 10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Y를 먼저 구한 거야. 여기서 순서하고 다르게 거꾸로. 그 다음에 이제 A를 구해볼까요? A는 NaOH에다가 HNA를 집어넣은 거니까 NA를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게 NA 순수한 놈에다가 계속 HNA를 첨가하는 거 더. 그럼 당연히 OH의 개수가 줄어들겠죠. 이런 경사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A몰롱도야. 그러면 이 차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는 이제 모른다고 치고 Y를 이제 안 구했다고 치면 이제 요걸 쓰면 되죠. 이렇게 있는 숫자 그대로. 이 차이가 2야. 그러면 이 차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내분을 담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죠. 내분이 될 수 있는 건지. 보면은 얘는 4고 얘는 20이야. 근데 여기서 얘 20, 20이에요. 내분을 담을 수가 없지. 내분은 평균인데 얘하고 얘의 개수가 달라진 상황에서 평균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20이면 얘를 20으로 만들어. 5배. 그럼 여기는 100. 그러면 여기가 20이면 100이 되려면 얘가 80이 돼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80이고 요게 40이니까 1대2로 내보내줘야 되죠. 1대2. 그럼 여기가 3, 1, 2면 여기는 1이니까 A는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연립해야 되는 거를 여전히 A를 그냥 각계격파해가지고 하나만 별도로 구한 거예요. A. 뭐 N을 구하라고 했으면 또 HNA는 여기다 쓰면 되죠. 순수한 HNA만 있는 거. 그러면 다시 얘 20, 40
20하고 4 요거하고 20하고 또 섞을게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NA는 똑같아요. 20으로. 그래서 NA는 필요 없어요. 여기 안 표현돼야 돼. 근데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4야. 그럼 여기서 16이 표현되면 되겠네. 16. 그랬을 때 이제 여기는 산성이에요. H 플러스가 산성이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 그래서 요 차이가 마이너스 2. 그럼 이 차이는 얼마가 돼야 돼? 이게 16일 때는 여기는 24예요. 그럼 마이너스 3이 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2가 되면 마이너스 붙여줘가지고 몰롱도가 지금 1, n은 2가 되는 거죠. 2. 이렇게. 지금 1몰롱도인데 n가니까 여기는 n이 돼요. 그게 2가 돼버리면 이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 그 다음에 내분을 쓰는 방법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한 거야. 자, 이제 다음 자로 넘어가서 이제 5번 산연기 비율 문제. 이것도 유평에도 나왔죠. 그래서 한번 또 풀이법을 봅시다. 5번을 먼저 풀어보세요.
자, 5번 이제 비율로 되어 있는 경우, 비율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전체 이온의 비율이 나오면 두 가지만 생각하라고 했죠. 전하량 총합은 빵, 용액의 전하량 총합은 빵이고 부경분 수는 부피에 비례. 알자 이온이 아니니까 얘는 그냥 고스란히 부피에 비례를 해요. 그러면 이게 음이온수야. 음이온수면 액성을 알 수가 있죠. 얘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는 OH가 없는 얘기죠. 산성 또는 중성. 얘는 OH까지 들어간 거야.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액성을 먼저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4대1이 이게 SO4E-냐 Cl-냐 이렇게 따져줘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얘는 2분의 1이 돼. 얘는 2배야. 그래서 이 숫자가 나와야 돼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얘가 2분의 1이 되는 놈이라면 그러면 이게 CL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0.5가 돼요. 그럼 얘는 2배가 되는 거니까 8개. 이 비율이 여기 없어요. 그래서 얘는 탈락이지. 그러면 얘가 CL, 얘가 SO4E-가 확정. 그래서 얘는 CL은 2배, 2분의 1. 그래서 얘는 2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2배, 2. 그래서 요게 CL 아니면 SO4E-, 이건 OH-. 그럼 전하량을 따지면 4, 2, 3이니까 NA는 9가 돼야 되죠. 염기성일 때는 요 세 개의 전하량 마이너스 합하고 NA의 전하량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몰수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구해야 되는데 얘 배치를 한번 시켜볼게요. CL이 4야. 얘 4, 4. 얘 4, 4. 뭐 이렇게 뭐 써놓고 그 다음에 SO4는 이게 CL이 여기밖에 없는 거지. CL이 4, 4면 요 SO4는 1이에요. 1, 2 이렇게. 그럼 여기는 2, 2야. 여기는 또 4, 4야. 근데 나머지가 지금 애매해요. 적기가. 근데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여기는 요게 CL이고 SO4E-인데 NA의 범위가 정해져요. NA 플러스. 전하량이 얘가 중성이면 중성일 때는 4고 2예요. 그래서 6이야. 중성일 때 6이야. 그럼 산성이면 얘가 들어가면 얘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6보다 작거나 같다. 이 범위. 이거보다 커버리면 염기성이 되니까 OH가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범위 요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결정이 돼요. 이 CL은 4인데 뭐가 4인지 모르니까 만약 이게 4라면 4대 4배 해주면 8대 8이야. 그러면 이거 여기도 염기성이에요. 그러면 다 합치면 NA 플러스하고 같아야 돼. 양이 하나니까. 근데 이 전화만 얼마예요? 지금 이게 1가로만 봐도 20이야. 여기서 20에서 10을 할 때 딱 6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10에서 20 되면 얘는 6이면 여기서는 NA는 12보다 이런 범위가 되는데 얘는 12보다 커요. 이런 조합은 안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4일 경우 2배 해주면 되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얘가 SO4E-일 때, 얘가 SO4E-일 때. 그러면 얘부터 하면은 요거는 8, 얘는 4, 얘는 2, 1가니까 나머지는. 그래서 14. 이렇게 14. 12보다 이것도 탈락이에요. 그러면 얘가 SO4E-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풀어봅시다. 양적 관계. 이것도 난이도가 상당한데 빠르게 푸는 거 4분이 우리한테 있죠. 그래서 한번 6번을 풀어보세요.
자, 얘도 이제 상황을 봅시다.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감소해요. 같은 W일 때, W는 뭐 그냥 1로 하나 상관없지. 요게 감소야. 감소일 땐 마이너스 붙이라고 그랬어요.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반응할 때 OH를 마이너스 붙이듯이 이것도 마이너스 6, 얘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2 이렇게. 그럼 기울기가 X는 1이니까 이렇게 놓으면 차이가 마이너스 4. 여기서 요 방향으로 빼야 돼. 요 방향으로 빼면 마이너스 4. 그래서 1대1이야. 완결점은 이 사이에 있어야 돼. 기울기가 3개면 가운데가 있어야 되죠. 근데 1대1이니까 W하고 EW를 반으로 쪼갠 1.5W가 완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W일 때 6감소니까 0.5W는 3감소 12가 완결점이에요. 부피니까 리터로 잡으면 얘는 질량이고 얘만 리터로 바꾸면 이제 쉽게 비교할 수가 있죠. 그거는 B가 질량일 때 부피를 어떻게 바꿔요? 완결 후. 얘가 W. 얘는 2리터. W당 2리터야. 1.5리터는 3리터가 돼요. 근데 뭔가 이상해. 어떻게 이상하냐면 얘가 12리터일 때 얘는 6리터가 반응해야 돼요. 3리터만 반응해서는 못 만들어. 그러면 그 전에 반응했던 B도 몇 리터야? 이게 3리터가 되면 돼요. 그래서 얘하고 반응해서 총 누적시켜서 12리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A는 얼마가 반응을 했냐? 그러면 지금 여기 0에서 3리터 반응할 때 9감소야. 그러면 여기서 이전에 3리터가 반응했다며 B. 그럼 여기도 9감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총값이 이게 처음 39감소 됐으면 이게 A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30리터, 이렇게 A. 그럼 A가 30리터고 이거 완결점이니까 C가 12리터야. 그러면 이게 A 대 2. 6으로 나눠지면 2가 되는 거고 얘는 5가 되는 거고. 그래서 5. 그래서 다 찾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분 안 쓰면 되게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내분 방법도 기억을 해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7번 풀어봅시다.
자, 얘는 우리 이 x만 구하고 나머지는 뭐 알아서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0이라면 이제 바로 농도를 써도 되는데 지금 중성이니까 얘는 Na 플러스의 몰 농도라고 보면 돼요. 얘도 염기성이니까 Na 플러스의 몰 농도 이렇게 그죠? 그래서 3에서 5로 가는 반응이다. 그래서 물킴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같은 부피면은 그냥 물킴 써도 돼요. 근데 농도가 지금 이 부피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좀 더 복잡해져. 부피만 곱하는 게 아니라 몰수가 바뀌면 몰수 텀도 곱해줘야 돼. 그래야지 몰농도가 바뀌는 게 부피에 의해서도 바뀌지만 몰수에 의해서도 바뀌어요. 그래서 두 가지 텀을 다 곱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구하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얘를 원래 지금 혼합 형태의 Na 플러스인데 순수한 Na 플러스를 구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얘만 있을 때 그냥 처음 초기 NaOH야. 이걸 X라고 하면 몇 분의 몇을 해줬으니까 요 3이 된 거야. 전체 50분의 2, 5분의 2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초기 값은 7.5가 돼요. 7.5. 그럼 초기 값만 알면 그거는 어디에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 7.5가 5가 됐어요. 그럼 7.5가 5가 됐다. 부피는 이제 얼마가 됐냐? 그러면 이 부피 V는 7.5분의 5, 3분의 2. 그래서 전체 얼마가 돼야지 X가 3분의 2가 돼요? 40. 이렇게. 그래서 뭐 중간에 혼합된 형태의 농도도 쓸 수는 있긴 있어요. 단지 몰수가 안 바뀌면, 이렇게 바뀌면 더 복잡해지니까 얘를 초기로 돌려가지고 초기 몰농도 가지고 물킴을 쓰면 된다. 그 문제고 이제 마지막 8번을 풀고 마무리합시다.
자, 이제 마무리 해설을 해봅시다. 요게 질량이에요. 질량이 7. 그럼 부피는 V1이라고 할게요. 그게 이제 4가 되는 거야. 여기는 부피 V2에 14. 이렇게. 그럼 V2,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부피를 구할 수가 있어요. 부피는 이게 5대 8이 돼요. 근데 이거 비율이죠. 그래서 그냥 5K라고 놔둘게. 8K.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질량 더하면 요게 나와야 돼. 5. 얘하고 더해도 8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다 1.5배를 해줄게. 18, 얘 1.5배 3, 얘 1.5배 12K. 그래서 요 차이가 7K가 나와요. 그러면 요 차이는 14. 14당 7K. 14. 요거의 질량의 반이 부피가 되는 거야. 그러면 4는 2K. 전체가 5K니까 얘 3K. 얘 2K. 전체가 4K. 요거 같죠? 그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얘는 반 토막 6K. 같으니까 2K. 근데 여기서 한기시약이 지금 1대 A니까 A는 최소 1이니까 한기시약이 이제 얘가 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얘. 이거 A가 이제 한기시약이에요. 같은 한계시약이니까 감소폭이 같아야 돼. 요거. 그러면 요거를 또 Q라고 놓을게요. 상대값이니까. 그러면 요게 4Q-3K하고 5Q-4K하고 같아야 돼요. 이렇게. 감소폭이 같아야 돼. 한계시약이 같으니까. 그러면 K와 Q는 같은 값이 나와야 돼. 결국은. 그래서 이거 K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2K 반응할 때 K 증가해요. 2K가 반응하면 K가 증가해요. A가 반응하면 0.5A가 증가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0.5A가 돼야 돼. 2배 해주면은 2대 1대 2가 되는 거죠. A는 2.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한기시약이 이제 2대 1대 2니까 얘네. 그러면 한기시약이 얘면 안 변해. 6K. X는 6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전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전체 다 끝났는데 지금까지 잘 따라왔어요? 이 내용이 쉽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요거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지려고 하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지금까지 배운 게 이제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어렵게 지금 가르쳤기 때문에 가르친 게 이제 이런 상황이야. 전체가 이제 수능 지도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 이제 평가원의 영역은 되게 작아요. 이게 평가원 영역이야. 그래서 평가원만 만약 대비했다면 쉬워요. 이거는 기출만 돌리고 계속 반복시키고 외우게 하고 이러면 평가원은 금방 풀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수능에서는 이런 영역들이 존재해요. 평가원하고 수능 사이 이 안 보이는 영역들. 그래서 계속 나는 이거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뭐 새로운 개념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새로운 문제도 만들어서 주고 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을 다루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뤄보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진다고. 근데 이걸 안 하면 작년하고 똑같아요. 작년 6평에 50, 뭐 1등급, 9평에 1등급, 수능 4등급. 그게 6평, 9평은 쉽게 맞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수능은 다르다고. 2달 동안 많은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머리 짜서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평가원처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 파트를 좀 많이 설명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래도 되게 지금 올해는 훨씬 더 많은 예를 들고 좀 더 쉽게 가르치려고 했던 해가 올해야.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내가 한 4년, 3년 그 전에도 이미 가르쳤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이런 원리들 위주로 설명했기 때문에 예시 같은 것도 없었어.
근데 그때는 오히려 질문은 적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질문이 나오고 이제 더 어렵다고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예시나 해설들이 많아지고 있는데도 이제 어려움 느끼는 거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를 나도 지금 내년에는 또 쉽게 더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따라온 것만 해도 충분히 이제 화학 실력은 이제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어렵게만 일부러 가르치는 건 아니야. 뭐 따라올 때만 따라와라 이런 의도는 아니었고 여기까지 대선까지 온 이상 현장에서 다른 데서는 못 배우는 내용들을 배울 수 있게끔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좀 미안한 감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복습 많이 했으면 또 충분히 따라온 학생들도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까지 뭐 좀 어렵게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많이 힘들었다면 그거를 이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남은 일주일이 남았는데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이제는 틀린 거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완성, 특강, 1720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너무 힘들게 보지 말고 편하게 이제 틀린 것들 있잖아. 쭉 훑어보는 개념으로. 그래서 감을 잃지 않게끔 최소 한 3일에 한 번들은 봐야 돼. 막 지금 이제 이 수학 이제 화학은 된 거니까 이제 수학을 해야지 하고서 일주일 동안 화학을 안 보면 수능 때 망가진다고 감을 잃어가지고. 그래서 한 최소니까 이게 다른 거 할 시간이 이제 급하면 이제 그거 먼저 하더라도 이제 화학은 한 3일 정도에는 또 봐줘야 된단 말이야. 안 보면은 이제 더 큰 낭패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수능 볼 때도 그게 비슷한 게 수능 볼 때도 예열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이제 국어 시간 끝나고 수학을 보기 전에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뭐 졸거나 놀다가 갑자기 수능 종쳐가지고 이제 수학을 풀어야 될 때 이게 예열이 안 돼 있으면은 바로 머리가 회전이 안 돼요. 한 3, 4분은 예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3, 4분 딜레이가 돼, 계산하는데. 그래서 쉬는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한 3, 4분 전에, 쉬는 시간 전에 계산하는 것도 한번 해봐야 돼요. 뭐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거부터 이렇게 발동을 걸어놔야지 이제 수학 시간에 종치면서 동시에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좀 적응이 빠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화학도 미리미리 좀 대비를 안 해놓으면 한 일주일 쉬었다가 시험 보게 돼버리면 이게 머리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지금까지 이제 고생 많았고 이제 수능 화학은 이제 잘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질문 같은 거는 이제 밴드로 받을 테니까 수능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